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필리핀과 중국이 필리핀 앞에 있는 필리핀의 이지 구역 내죠. 마닐라 앞에 있는데 스카보로 암초라는 곳을 두고 해상 영토 분쟁을 하며 아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필리핀이 여기다가 군함을 한 척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군함이 우리 한국 해군이 퇴역한 군함을 필리핀에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군함이 나타나니 중국이 바짝 쫄아버렸습니다. 아니 한국의 퇴역 군함인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쫄았다고? 그럴 수가 있나? 왜 쫄았는지 또 쫄만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 해경에도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대규모로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포도 공급을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러시아의 기차역에서. 그래서 그 기차 역무원이 이거 북한에서 온 거다라고 했다는데 어떤 폰지? 그러면 북한은 이거 주고 도대체 그 후속 전략은 어떻게 꾸릴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신형 공격 헬기용 엔진인 T901 엔진을 추구했고 이 엔진을 인빅터스에 탑재한다라고 밝혔고요. 러시아가 스트리스방 1, 2 전차, 우크라이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차인데 이걸 파괴했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차 운용이 그 전술이 또 도마에 올랐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군 차세대 정찰 및 공격 헬기 사업에 참여 중인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의 360 인빅터스 모델의 심장이 될 차세대 엔진 T901이 제작사 측에 인도돼 시제기 장착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아파치 T700 계열 엔진 2400마력보다 훨씬 강한 3000마력급 엔진인데 인빅터스 모델 정말 대단한 기동성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최근 실시한 대규모 무력 시위성 합동훈련 에그테타르 2023에서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300 배회 탄약 시스템을 복제한 짝퉁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복제품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이란에서도 등장한 이 복제 드론, 과연 성능까지 완벽하게 복제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사태 확전에 대비해 나토가 군사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도 특수부대 전력을 중심으로 한 신속 대응부대를 요르단과 키프로스에 급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질 구출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육군 KSK와 해군 특수부대 KSM이 파견됐는데 유사시 독일군도 이스라엘 영내로 진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초도함이 진수된 중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054B가 황푸엔챙 조선소에서 또 한 척이 진수됐다는 소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초도함을 건조한 뒤 1, 2년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후속함을 양산하는 것이 상식인데 중국은 최소 4척의 054B를 동시 건조해 올해 중 모두 진수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스바토브 인근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스트리스방 1, 2 전차를 최초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오파르트2 A5를 스웨덴이 개량한 이 전차가 파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 운용 능력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엔진입니다. 무려 3000마력의 헬기 엔진인데 지금 아파치가 쓰고 있는 그 T700 엔진이 초창기에는 1600마력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개량돼서 지금은 이제 2400마력짜리 엔진 2개를 아파치에 넣었죠. 그런데 인빅터스는 OH-58 그 워리어, 카이오와 워리어를 대체하는 그 정찰 헬기인데 작죠. 작은데 이제 뭐 이 3000마력짜리 엔진 2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발만 집어넣고, 그리고 그게 또 보조 엔진으로 300마력짜리를 하나 더 넣는답니다. 아마 이 보조 엔진은 뭐 전력 생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임무를 담당하겠죠. 아무튼 뭐 굉장히 이 기동성 좋은, 출력 좋은 그런 헬기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300, 그 자폭 드론이죠. 그걸 그대로 뺏긴 형식, 디자인, 뭐 모든 것을 뺏긴 이런 시나라고 하는 드론을 이란이 훈련해서 공개를 했는데,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300 같은 경우는 대대급들이 이제 운용을 하는 뭐 그런 자폭 드론이에요. 그게 10km 날아가서 자폭을 하고
이 비행체의 무게가 2.5kg. 그러니까 여기 발사관은 다회용입니다. 여러 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발사관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보병들이 이거 한두 발씩 짊어지면서 자, 적전차 나타났어 하면 이제 보내서 때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성능까지 제대로 구현했을지 아니면 모양만 뺏긴 건지 궁금한데요. 성능 뭐 구현은 하겠지만 제대로는 구현이 안 되겠죠.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자, 독일 특수부대 KSK, 이 사람들 KSK인데 육군 특수부대예요. 해군 특수부대는 KSM. 이들이 요르단과 키프로스에 배치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속 그 뉴스 보셨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개전된 10월 7일 바로 그 첫날 콘서트장에 있던 그 독일계 독일인이죠. 사실은 이중 국적자인데 그 여성이 지금 뭐 완전히 죽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일 여성 정말 비참하게 죽었죠. 완전히 그냥 하체가 다 벗겨진 상태에서 피가 실려가고 그 하마스들이 침도 뱉고 막 그런 또 피 흘린 이런 상태를 봤는데 지금 이제 그 여성이 참수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독일인들은 완전히 분노하고 있고 또 이 독일인들이 시위하는 거 보면 이거 전부 숄츠 때문이다. 독일 총리죠. 뭐 PC주의 하느라고 뭐 그들 지원해주고 뭐 그러니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분노에 휩싸였으니 독일 정부로서는 뭔가 하는 어떤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키프로스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자기네들도 인질 구출 작전을 할 어떤 그 의향이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의향만 있는지 진짜로 같이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이 안에 있는 이 배인데요. 054B 호위함인데 이게 얼마 전에 한 척이 진수했어요. 1번함이. 이거 2번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형 군함은 한 척 나오고 그거 가지고 한 1년 정도 테스트 해보고 야 문제없어. 그러면 이제 2번함부터 쭉 양산에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는 지금 이 2번함 3번함, 4번함 해서 올해만 벌써 그냥 1번함부터 4번함까지 시험평가 그런 거 따위는 없어. 바로 그냥 찍어버려 해서 4번함까지 올해 다 진수를 한다고 하는데 모쪼록 취역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돼서 한 10년은 고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러시아가 이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우크라이나군의 스트리스방 1, 2 이거를 격파했다라는 건데 이거 스웨덴이 우크라이나 준 거예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5를 더 개조해서 더 강하게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한 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한 대는 도망가고 있는데 두 대가 이제 같이 움직였고 그 전차 두 대인데 하나도 또 이제 타격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승무원들이 도망을 가는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왜 전차 운용을 그렇게 하냐? 아니 보병 전투 장갑차와 같이 움직여서 보병 엄호하에 다녀야지 왜 전차만 다니냐? 그런 거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똑같은 전술에서 수십 년을 사용을 했으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가 봅니다. 우리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은 교리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차와 보병이 같이 움직이죠. 보병의 보호, 보병 하늘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전차끼리만 다니고 이러다가 한꺼번에 이 소중한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박살이 나버렸다. 그것도 두 대나 동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대량의 포탄은 물론 현재 야전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현용 주력 야포를 러시아에 대량으로 넘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군 포병 전력이 이번 거래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제 탄약 수송 작업으로 매우 분주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한 구간에서 북한에서 나온 대량의 야포를 수송하는 열차가 발견됐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야포를 공급하고 있다는 첫 번째 물적 증거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재 시각 10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주 시마노프스크 정착촌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을 들여다보면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이동 중인 긴 화차 행렬에 대량의 견인 곡사포가 실려있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이 포는 122mm 견인 곡사포
D-30으로 확인됩니다. 러시아가 현용 주력 포병 무기로 사용 중인 D-30은 개전 전 러시아가 564문을 보유하고 있던 보병부대 지원용 화기였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는 4,000여 문의 D-30을 치장물자로 보유하고 있지만 복원 가능한 화포의 대부분은 이미 전선에서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사거리 21km 정도인 이 곡사포는 북한군에서는 보병사단 포병연대의 직접 지원용 무기로 사용되는데요. 북한군 보병사단 포병연대에는 D-30 3개 대대와 152mm D-20 1개 대대가 표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현용 장비인 D-30을 러시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 장비가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신형 자주포를 개발해 생산 중이어서 이번 D-30 공급이 북한군 사단포병 현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포탄뿐만 아니라 야포까지 러시아에 대량으로 공급하면 최근 서방 측의 지원 물량이 줄어든 우크라이나에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번 거래를 통해 얼마나 많은 탄약과 야포가 러시아에 넘어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D-30 고색창연하게 생겼죠. 이게 북한군 이 사단에 포병연대 있죠. 그 포병연대 3개 대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군하고 비슷한 그런 편제로 운영하죠. 122mm 3개 대대, 그리고 152mm 1개 대대 해서 152mm 가지고 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152mm는 이제 사단 일반 지원하고 이런 그 편제로 쓰는데, 우리 한국군도 지금은 이제 대부분 자주포로 바뀌고 있지만 105mm 3개 대대, 그리고 155mm 1개 대대 이렇게 운영했죠. KH-179 그리고 M101. 그래서 우리 한국군 이 보병사단의 M101 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걸 최근에 포신을 떼내서 차량에 얹은 자주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걸 또 우리도 한국군도 105mm 포 이거 떼내서 차량에 얹었죠. 그걸 이제 풍익이라고 부르는데 그 풍익 스타일을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5mm 포 한국군의 하고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거리는 우리는 한 11km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21km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사거리 면에서는 엄청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한반도가 여기 있고 이렇게 사할린을 돌아서 갑니다. 여기 이 지역인데 여기서 발견됐어요. 아무르강이 있는 바로 그 아무르주인데 여기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포들이 잔뜩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영무원이 저거 북한에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이 이걸 대량으로 추구하면 자기네들 어쩌냐? 자기네들은 뭔가 그걸 빈자리를 메워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보다 더 좋은 거로 메우겠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K9 스타일로 생긴 그런 자주포를 배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포병 규모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군 화력이 더 좋아 또는 뒤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포의 사격 속도, 정확도 이런 게 우리가 뛰어나니 북한군이 1분에 수천 문의 포 가지고 쏠 수 있는 포탄, 한국군이 쏠 수 있는 포탄 하니까 비슷해. 왜? 우리가 사격 속도가 더 빠르니까, 한 3배로 빠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정확도가 더 좋으니까 우리가 우위에 있어. 이제 이런 계산이 됐는데 북한이 이런 구형 화포를 빼버리고 신형 화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죠. 북한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화끈한 소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이 분쟁 수역에 처음으로 전투함을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과의 근접 해상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접전 최강 전투함인 한국산 초계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분쟁 수역인 스카보르 암초 인근에 호위함을 전진 배치했으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 무단으로 이 전투함을 진입시켰다고 중국 남부정구를 인용해서 현지 매체들이 10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남부정구 사령부 텐준리 대변인은 필리핀 호위함이 10월 30일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의 고유 영해인 황앤다오에 무단 진입했다라며 필리핀의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오해와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측은 또 중국은 사태 확대를 막기 위해 필리핀 측에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인민해방군은 주권과 안보, 남중국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언급한 필리핀 호위함은 콘레도 얍으로 명명된 포항급 초계함인데요. 우리 해군 삼함대에서 운용하던 충주함을 필리핀이 중고로 기증받은 전투함입니다. 1200톤급 초계함인 콘레도 얍함은 32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이 가능하고 76mm 함포 2문과 40mm 이연장포 2문이라는 강력한 함포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근접전 가능성이 높은 분쟁 수역 대응에서는 최고라는 것이 필리핀 측의 판단입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의 주권 수역을 침범한 중국 해상민병 선박이나 해경선에 최강의 근접 화력을 갖춘 콘레도 얍을 보내 중국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포항급 초계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첫 실전 전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강력하죠. 자, 이 포항급 초계함은 우리 한국군의 20척 만들었던 초계함인데 북한의 간첩선 때려잡으려고 만든 거죠. 그리고 북한의 고속정들 그리고 공기부양정들 그런 게 쇠되어 올 때 그걸 막 포로 그냥 때려버리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긴 대공무장, 대공레이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줄 때 여기에 있던 함대함 미사일은 떼고 포만 갖고 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전방에 76mm 함포 또 후방에 76mm 함포 이게 이제 이탈리아제 오토멜라라 포인데 아주 속사포죠. 그리고 여기 더 빠른 40mm 쌍열포 또 뒤에도 40mm 쌍열포. 야, 이거 뭐 관함식 같은 거 할 때 이 포항급 초계함이 포를 양쪽으로 내문 다 돌리고 쏘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빰빰빰 쏘는데 그걸 중국의 해상민병이 몸으로 감당한다. 한 3,000명 그냥 뭐 끝나버리겠죠. 중국에 한 5,000톤짜리 이 해경함이 있다. 제가 봤을 때 한 3,000명 그냥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또 중국 군함하고 만약에 조우했다. 중국 군함 성능 좋겠죠. 덩치도 크고 미사일 뭐 무장 다 좋겠죠. 그런데 얘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 자기네들 요격 미사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더 접근해서 한 500m 안으로 접근했다. 500m 안으로 접근하면 대한미사일 쏠 수 있는 최저 사거리 안으로 접근한 거니까 중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22mm 함포 이거 한문 이거 가지고만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는 곱하기 4가 있죠. 그래서 그냥 돌리고 속도는 또 엄청 빠르죠. 중국 해군 군함은 30노트 미만 여기는 32노트 또 빠를 때는 35노트까지 달려요. 쫙 달리면서 그냥 이 내문의 함포로 한 3초 정도 일제 사격해버리면 군함 한 척 한 3초 정도면은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배를 갖다 놔버리니 최근에 중국은 자기네들 앞에 해경선 앞에다가 이 함수에 충각하는 거 충파 공격하는 거 달아서 이 필리핀 관공선 들이받아버리고 뭐 이러는데 필리핀은 완전히 이제 열받아서 이걸 갖다 놨어요. 포 내문 보면 끔찍한 거죠. 자,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마닐라 앞에 있어요. 또 필리핀도 이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마닐라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들어와 있어요. 뒤에 이제 뭐 엄청 든든한 거 있는 거죠. 동맹이니까. 그래서 나 한번 건드려봐. 그래 한번 붙자. 자, 이러고 이제 포항급 초계함을 보냈는데 야, 한번 붙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영해에 필리핀이 우리 허락 안 받고 군함을 집어넣었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기가 차죠. 그래서 이 필리핀은 중국의 그런 대응에 웃기지 마라. 우리가 무슨 불법 하고 자신들도 이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 입장문을 이렇게 냈는데 이거 보면 니들이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주권 수역에 들어가서 순찰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 우리는 지킬 것이고 니들도 지켜라. 자, 이것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에 따라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 영토와 주권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 선봉에 우리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 삼함대에 있던 배입니다. 그게 지금 갔는데 저 포항급 초계함이 사격하는 거 여러 번 봤는데 그 화끈한 사격을 한번 이 남중국해에서 또 필리핀의 주장대로 서필리핀해에서
한번 확 와르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보니까 우리 서해 쪽에 우리 해경함도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중국이 상당히 긴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무작정 퇴역시켜서 남 주지 말고 우리 해경에 그냥 한번 또 개조해서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